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산림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최상현입니다. 지금까지 산림 경영이 무엇인지를 배우셨다면 이제는 산림 경영 계획과 산림 경영 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산림 경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 경영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림 작업을 하는데요.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 즉 임업 분야에서는 산림 경영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요. 먼저 산림 경영 계획에 대한 성립 배경으로는 산림 경영 계획은 유럽에서 위협적인 목재 고갈의 시기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의 시작은 18세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산림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의 발전과 더불어서 보속 원칙,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까지 모든 패러다임의 발전 과정 중에서 산림 경영 계획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경영 계획은 1973년 산림청에서 제1차 치산 녹화기를 거쳐서 현재 2017년까지 제5차 산림 기본 계획 아래 녹색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이러한 분야를 영림계획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실행해 오다가 세계적으로 산림 경영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시대로 되면서 산림 경영 계획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그 실질적인 내용도 보다 산림 현장에 가까운 계획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 경영 계획의 구분은 구교림과 공사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 경영 계획으로 나뉘는데요. 산림 기본 계획과 지역 산림 계획, 구교림 종합 계획 등과 같이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운 산림 기본 계획 아래 구교림과 공사유림으로 구분이 되고요. 구교림은 지역 산림 계획, 구교림 종합 계획, 구교림 경영 계획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유림 계획은 지역 산림 계획, 산림 경영 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산림 경영 계획의 체계로 산림청장은 산림 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공표하고 장기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림 경영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은 산림 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산림 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산림의 보전 및 보호,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산림의 이용 구분 및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도 등 산림 경영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림 통합 관리 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 경영 계획의 체계로서 시도 산림 기본 계획구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면서 지방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구는 지방산림청의 관할 구역 중 산림청 소관 구교림이 소재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하는 내용의 문서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산림경영계획서는 경영계획구의 명칭과 산림소재지, 계획기간 등을 비롯하여 산림조사자와 작성자, 산림경영계획서 확인자 등의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는 산림소유자는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해야 하며 벌채가 필요한 산림사업을 하고자 할 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했을 때의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면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시업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경영으로 경제, 가치 증진에 따른 산림소득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계획 반영 사업의 벌채, 임산물 굴채치 등의 신고로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에 편성된 산림은 보조, 융자, 우선 숙각부기,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전문임업인 융자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인가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벌채, 양도소득세의 감면, 증여세의 면제, 상속세 공제 등 여러 가지 인가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은 산주 또는 산림경영기술자가 하며 산림조합에서는 산주를 대신해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에는 조림 면적, 수종, 본수 등 조림에 관한 사항과 어린나무 가꾸기, 속가내기 등과 같은 숲 가꾸기에 관한 사항, 벌채 방법, 벌채량, 수종별 벌채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도, 작업로, 운제로, 사방댐과 같은 산림사업시설에 관한 사항, 또한 기타 산림소득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산림조사의 재실시 등이 따르는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 우선순위는 독림과 임업 후계자 또는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경제림 육성단지, 임업진흥 촉진지역,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또한 10헥타 이상의 산림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계획서의 신청 절차로는 산주 또는 경영기술인 또는 산림조합에서 대항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군구 단위로 접수하여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가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계획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